근데 저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가가지고 평생 월급 받아갖고 사는 재미도 없고 내가 취직했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난 또 사장이 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장이 직원이 아니고. 근데 얘가 사장이 되려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스스로 생각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일단 쌈짓돈을 모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진짜 엉뚱하게도 대기업의 조직과 경영 방식을 내가 배워서 거기에서 내가 대기업을 키워보겠다. 이런 안팡진 꿈을 꿨죠. 그래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아니 그 당시가 딱 처음 시작한 게 90년도 초반이니까 중반이고 이제 인터넷 서비스가 처음 시작했어요. 전화기로 모뎀으로 PC통신 다음으로 전화기로 이제 그때 아이네트가 처음 시작하고 그 다음에 현대에서 이제 신비로 아미넷이라고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그게 현대 정보 기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보내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죠? 학교 제가 법대 나왔다는 이유로 법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와 똑같이 무슨 전자공학과 나왔다고 인터넷 잘한다고 착각하는 세상이잖아. 니는 전산 쪽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 왜 안 되냐? 왜냐면 그 당시 인터넷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원수를 봤는데 아무도 없었고 계정도 없었고 다 같이 모르는데 왜 안 되냐? 니는 잘 하냐? 제가 물어봤죠. 근데 그래도 안 된대요. 기본 소양이 없어. 그래 끝까지 우겨가지고 제가 갔어요. 영업직으로. 딴 데는 안 되면 영업직으로 보내달라고. 그래 가가지고 영업 열심히 했죠. 아침에 테란로에 이제 그때 현대정보기에서 사옥이 신사동에 있으니까 출근하면 얼굴에 선크림 바르고 가방 들고 나가가지고 저녁에 해질 때까지 강남 사거리 다 걸어다녀서 보험 영업와서 전단지 뿌리고 그래고 중소기업들 제가 많이 전용선을 팔아먹고 인트라넷 서비스가 별거 없어요. 조그만 메일 서비스 하나에 전용선 깔아주는 거. 이렇게 하는 돈은 얼마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 당시 주력 전용선이 56K였고요. 256K가 가장 빠르거든요. 256K가 속도가 어떤지 혹시 아세요? 전용선인데. 지금 여러분 쓰는 광내 집에서 쓴 게 10메가예요. 10메가. 10메가. 256K면 마른 전용선인데 우리가 저기 미국의 야한 P 사이트 있잖아요. 보서 사진 한 개 다운받으려면은 물 한 잔 마시고 사진 한 장 다운되거든요. 전화선이 56K예요. 전화선으로 우리 그 사진 한 장 큰 거 받으려면은 이제 물이하고 담배 한 대 피고 와야 되죠. 그죠? 그걸 갖다가 팔아먹고 한 달에 500만 원씩 받으면서 그죠? 팔아먹었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제가 구라를 쳤으니까 뭐라 구라 쳤을까? 참, 제가 마지막 구라는 조금 이따 얘기해주고 일단은 인터넷을 하면 어때요? 그 당시 지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다들 그죠? 첫 번째 팩스 연결 안 될 거잖아요. 그죠? 가장 그때 중요한 건 이메일 기능이니까 현장 생산 관리가 다 되죠. 그죠? 근데 이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산이 돼야 될 사람을 해야 되는데 제가 했던 중에 뭐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제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중소기업이에요. 생활필수품 만드는. 그 당시 그 회사는 컴퓨터도 하는 게 없던 회사였거든요. 그거 전동식 타자기하고 주판으로 계산기로 모든 걸 하는 회사였는데 그 당시 컴퓨터가 이제 펜티엄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펜티엄을 이제 넘어가는 시기였으니까 펜티엄이었으니까 펜티엄이 나왔는데도 PC도 없는 기업들이 꽤 많았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전동선을 영업을 했어요. 하이라이트. 그래서 제가 1년 반 만에 한 2년도 안 돼서 진급을 했었거든요. 대리로. 근데 그런 상황에 이 사람들이 했던 게 회장님을 만나서 물론 기회가 여러 가지로 이제 가슴 영업을 해서 추가를 하겠죠. 그 이야기 다 하면 몇 시간이 걸려. 그 사람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회장님, 이게 되면은 직원들 숫자를 제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죠. 최소 30% 4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PC가 들어오고, 그죠? 당연히 최소 30, 40% PC가 들어오고, 그럼 경리부 직원들도 왕창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인건비 계산 요구를 해봐라. 그리고 지방에 있는 공장들 바로바로 해결이 됩니다. 외국인 지사들 팩스 기다려 밤샐 필요 없습니다. 이메일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저는 회장님한테 그렇게 꼬셨다고 믿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계약하는 날 우리 이제 팀이 난리가 났었죠. 축제 분위기였죠.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 했고 256K를 제가 최초로 판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가서 그 회장님이 밥을 사주시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회장님 왜 그렇게 하셨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했던 제안 때문에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역시 부자는 뭐가 달라도 다르시더라고요.
이 자네 같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간곡히 이야기를 하고 열정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미래의 꿈을 이야기할 때 나는 그 꿈을 봤다 이거예요. 회장님이. 나는 늙었지만은 자기 젊었을 때 생각을 했을 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매달림이 있으면은 그 일은 세상을 바꾼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다 투자한 거지 경비 투자한 게 없다. 우리 적자 보는 거 아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벙쪘죠. 지금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양반이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치매가 너무 많이 오셨나 뭐 이런 생각까지 다 했었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사회생활에서. 근데 운은 좀 좋았죠. 대기업에 처음으로 한번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벤처기업에서 바로 말하고서 나와서 그때 이제 인터넷 기업 벤처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몇 호 안에 드는 이제 벤처기업을 했다가 쫄딱 말아먹고 이제 빚만 한 5억 지고 고향에 내려갔어요. 이제 그때 우리 이제 처대가 배 이제 안상했을 텐데 고향에 내려가서 별짓을 다 했겠죠. 그죠? 변세사 직원부터 법률사무소 사무장 하다못해 이제 외국계 보험회사 영업까지 투잡으로 그래서 한 4년 만에 이제 5억을 갚았어요. 갚고 나서 30대 중반이에요 그때가.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고향에서 이제 아파트 한 개 사고 조그만 거 이제 좀 살만한데 가족이 또 풍지박산이 났죠, 그죠? 그래 가방 다 챙겨가지고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왔죠. 제가 이제 모시던 이제 제가 알던 분이 회장님께서 뭐 이제 이금융권 저축은행을 경영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 친구하고 잘 아시는 분이라서 몇 년도 보고 와서 저도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나 금융 쪽에 이제 많이 또 배웠고 또 나름 어릴 때는 똑똑하다는 소리를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 부동산 PF 관련 일을 하는데 도와달라고 그러셔가지고 몇 년을 1년을 거절하다가 고향에서 쪽팔리니까 다시 올라갔어요.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는 그런 거 억수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체면. 요즘 많이 나아졌지만 그 당시는 진짜 얼굴 들고 못 다니거든. 와서 이제 저축은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한구도 부장으로 시작해서 한 2년 반, 2년 반에 상무 진급해서 있다가 그때는 마음 잡고 제가 워낙 다른 가진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좀 마음 잡고 열심히 좀 살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살고 이 입장에서 최소한 10년을 뼈를 묻겠다. 평생 아니더라고 생각했는데 5년 만에 영업 정지를 당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근데 한시 이제 부동산 PF 관련해서 저축은행이 넘어질 때 요 근래 말고 아주 오래전 제일 벌써 한 6년, 6, 7년 전이네요. 3년 전 말고. 그 나와가지고 제가 했던 일이 투자하는 일이고 부실 채권도 관리하는 일이니까 그 관련 회사를 또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짭짤하게 돈을 좀 벌었죠. 그죠? 짭짤하게. 원래 그렇게 단가가 워낙 큰 거잖아요. 홍대에 혹시 롯데 시네마 있는 건물 아세요? 홍대에? 그게 이제 옛날 스타 피카소였고 지금은 애경에서 하는 쇼핑몰로 바뀌었죠. 그죠? 그걸 제가 증빙했어요. 그거 망가진 거. 7년 동안 문 닫아 있는 쇼핑몰을 제가 거기 있는 부장자 한 400명 되는 사람하고 하루에 3팀씩 술 마시면서 2년 만에 제가 오픈을 시키고 나와서 시작한 일이 이 일이에요. 뭐 다른 임대 아파트도 그렇지만은 이제 돈은 쌓이고 배는 좀 부르고 이제 직원들하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나머지 이제 직원들은 내보내고 핵심 직원들 앉아 맨날 아침에 출근해 인사 한번 하고 점심때 밥 먹고 나면은 할 일이 없으니까 사장실에 문 잠고 앉아 포크 하나 치고 고스톱이나 치고 골프나 좀 치러 다니다가 한 6개월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뭔가 재밌는 일이 없나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 제가 인터넷에 저도 사실 이혼한 지가 지금 10년째가 넘어가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혼하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이제 어려웠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혼자서만 어디 물어볼 때 한 3년 이상을 교통을 전개하고 애들 키우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인터넷 카페라는 게 있더라고 네이버에. 거기서 가입해서 그냥 제 경험을 이야기했죠. 제가 법도 좀 알고 세상살이 좀 아니까 이렇게 상담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온라인상으로. 그래서 한 명, 두 명 또 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회사에서 갖고 있는 임대 아파트가 좀 많았었어요. 지금 보면 한 임대 아파트가 한 200몇십 개 되는데 지금 제가 신경을 그 회사를 안 써가지고 그거는 돈도 월세도 안 내. 소송 막 들어가지고 내가 디보싱 하면서 그 회사를 거의 망가졌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도 빈대 있고 그러니까 막 이혼하고 갈 데 없는 그 여자분 몇 명은 그게 공짜로 살게도 해주고 실제 좀 도와주고 이러는데 그 사람이 그거 있잖아요. 남한테 칭찬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 그죠? 이 기분 좋은 게 굉장히 좋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오지랖 넓게 나서기 시작한 게 어느 순간 아 이럴 바에 좀 체계적으로 뭐 일을 좀 해보자. 통계를 보니까 이혼율이 한 40% 가까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작년 2002년도 통계도 그래요. 32만 몇천 건이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신고가 11만 3천 건이에요. 그러니까 신고 대비 한 35% 정도 되죠.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혼인신고 안 한 사람들 하면 40%가 넘어요. 왜? 결혼하고 애 낳을 때까지 대부분 혼인신고 안 하잖아요. 그죠? 재혼한 커플들은 웬만하면 혼인신고 잘 안 해요. 그렇게 헤어진 점 따지면 통계는 훨씬 더 높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하는지 몰랐는데 제가 이혼하고 보니까 주위에 이혼한 사람 엄청 많더라고. 나 이혼했어. 하고 손 드니까 사실은 나도 했어. 이러더라고. 그리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우리 애들한테 야, 나 애들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할까 싶어서 막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 아빠 괜찮아. 우리 반에 알고 보니까 뭐 그냥 한 반 가까이 이혼했어. 전혀 신경 쓰지 마.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모르다가 자기들이 친구를 밝히는 순간 자기들만의 또 조직과 문화가 형성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3년 몇 개월 전에 드디어 이제 원대한 꿈을 꿨고 주식회사 디보싱이라는 회사를 세웠어요. 아마 세계 최초 종합 이혼 컨설팅. 참 이름 좋죠, 그죠? 그 어디다가 강남에다가 은주로 대로변에다가 거의 한 80평 전용만 80평 되는 큰 사무실에 직원들 16명 고용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열었죠. 한 달 고정경비 한 7천만 정도 깨지는 데서 네. 그래서 시장이 크니까 내가 1년 안에 다 먹겠다. 이제 그 시작했죠. 그죠? 꿈은 원대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사업 아이템인 거야.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시작했어.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그죠? 처음 시작했잖아. 없는 거 만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시장부터 없는 시장은 자기가 개척 다 해야 되죠. 그죠? 상품 가격부터 소비자 하도 공급받을 거 하다못해 가격표 모든 걸 자기가 다 하고 선구자인 만큼 그만큼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대부분 선구자는 자빠지고 그 뒤에 따르는 이인자가 먹게 돼 있어요. 시장 원리는 항상 대부분 그래요. 세상 원리는. 근데 가능성 있는 시장에 사람만 나오면 위너가 되는데 그 위너가 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몇 번을 정리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아이템이 독특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잖아요. 그죠? 이게 뭐지? 근데 그 관심이 처음엔 좋은 관심이 아니라 나쁜 관심이야. 홈페이지 호텔을 가. 너희들이 건전하게 잘 사는 부부를 이혼을 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놈들이냐. 막 악성 댓글 달리기 시작하죠. 그죠? 이상한 또라이 같은 또 인터넷 신문도 있어요. 왜 그 삼겹살 먹고 밥값 제대로 안 내는 사람 있죠. 그죠? 똥변씨에 운전하나? 그분이 하는 그런 신문에는 저보고 또 이혼 자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소를 하려고 그러다가 고소하면은 고소를 당하는 게 굉장히 절린다고 그러더라. 그분은 누군지 아시죠? 그저 똥변씨. 하여튼 그런 희한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해관계 헷갈리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제 작년이 되니까 갑자기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한 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신직업 육성 계획 해갖고 100개를 신청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점심부터 뉴스를 봤는데 그 작년 8월 달인가 그래요. 그 아래에 이제 이혼 플래너 해놨더라고요. 제가 만든 직업이 이혼 플래너예요. 이혼 플래너, 디보스 플래너. 그게 됐더라고. 뭐지? 뭐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래?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요. 자격증을 만들어서 자격증을 팔아먹어야지. 제 경비도 안 노는데 만날 제가 하루 종일 상담해봤자 상담도 제가 한 건에 25만 원밖에 못 받아요. 힘들어요. 혼자 살면 괜찮은데 지금도 월급 안 나와. 대학 강의 받아봤자 사실 비밀이지만 그보다 좀 많이 되죠. 그죠? 다른 사람들 많이 받는데 하루에 2탕 뛰고 대학 강의 2탕 뛰고 상담 4탕 해야 지금도 월급이 나와. 안 되잖아요. 이제 끊어도 아닌데. 그래, 이 자격증을 팔아먹어야 되겠다. 내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9월달에 부랴부랴 이혼 플래너 자격증에 대한 모든 요강을 만들어서 지역개발에 민간 자격증 등록을 했어요. 작년에. 근데 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또 우리 높으신 또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또 신고하시는 분들이
이름이 이혼을 조장하는 이름이다. 이름을 바꿔라 이러더라고. 저는 또 어떻게 못하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혼 플래너라는 일이 아마 그 나중에 잡지나 인터넷 검색하면 알겠지만은 인생을 전반적으로 컨설팅하는 이런 일이거든요. 그게 사실 이혼의 위기에 빠졌거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회복이 가능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부 회복 프로그램을 회복을 시켜요. 제가 소통이 안 되는 커플은 40% 이상을 완치를 시켜요. 제가 웬만한 정신과 닥터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안 되는 사람은 이혼을 시키는데 소송하고 이러면 돈만 많이 들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송하면서 상대방한테 굉장히 피해를 많이 끼치니까 웬만하면 그냥 하에서 너끼리 잘해라. 다 이걸 우리가 조언을 해도 합의까지 다 시켜줘요. 따라서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 직원들은 상담사는 100% 이혼 경험자들이에요. 그 당연하잖아요. 그죠? 우리 회사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이혼을 안 하면 일을 할 수 없는 회사. 다른 데는 이혼하면 그만둬야 되는 세상에 그죠? 이혼하면 안 돼. 우리는 이혼을 하면은 그 우대받는 이혼 수당도 아마 줄까 생각 중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자, 이혼하고 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혼하면 우울증이 빠질 수 있고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혼 후에 부부들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건 아무도 가르치지 않고 책에도 안 나와요. 그리고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재산 분할은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재무 컨설팅은 어떻게 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혼 플래너는 뭐냐? 어떻게 보면은 심리 상담사와 변호사와 회계사와 세무사와 재무 상담사의 역할을 통합한 통합적인 그런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혼 플래너가 맞잖아요. 그죠? 이걸 이혼 상담사로 하라는데 제가 하겠어요? 이혼 상담사 제가 처음에 쓰다가 이게 안 잡아서 바꿨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웃어가지고 이혼 플래너 밀어붙이니까 올해 이제 4월 초에 이제 자격 등록이 완료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되니까 이제 신직업 계획이 100개가 44개로 또 줄었더라고. 44개 줄었는데 또 들어갔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띤 토론 끝에 이제 우리 높으신 분들은 워낙 국가의 건강한 가정을 위하니까 이혼 플래너, 이건 이혼 조장하고 모양새 안 좋아, 빽! 이러는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훌륭하신 여성가족부의 조윤선 장관님께서 이거는 여성 친화적인 잡이다. 여성이 가장 잘할 수 있고 진짜 여자들 몰라서 피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도움을 주는 경우다. 적극 양성해야 된다. 국무회에서 아주 강하게 주장하셨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출마하시면 제가 꼭 표를 찍어드리려고. 그래갖고 이제 44에서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보고 어느 날 갑자기 노동부나 이렇게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연락이 오고 신직업 육성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됐으니까 회의에 참석해라. 그런데 이제 계속 회의를 참석했죠. 뭐 가서 뭐 별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앉아갖고 밥 얻어먹고 수당받는 문제예요. 뭐 했는데 그분하고 별개로 저는 제의를 계속했죠. 우리 이제 높으신 분들은 좀 머릿속이 복잡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이제 같이 보조 맞추면 제가 조건을 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무시하고 저는 제가 계속 일을 했는데요. 하다가 이제 다음 달 되면은 요번 달이구나. 이제 신직업 이제 양성하는 이제 기관들 공모가 나와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44개 남은 중에서 6개가 살아남은 중에 이제 우리 이혼 플래너가 살아남았어요. 이게 가장 1차적으로 먼저 이제 국가지정사업부에서 진행이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주위에서 상당히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짭짤해요, 사실은. 제가 또 학원도 지금 해가지고 민간자기적 발급을 아직까지는 제가 하니까 제가 학원도 2기생까지 졸업을 다 시키고 과정을 이제 이혼 플래너 몇십 명을 자격증을 배출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 모아서 한국 이혼 플래너 협회를 만들어서 제가 협회장에 또 지원을 했죠. 다른 사람들이 시장에서 들어오는 거 막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왜? 내가 몇 년 동안 큰 돈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죠? 많이 먹어야 되겠죠. 물론 독식을 하고 싶은데 너무 독식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 뛰어들지 않으니까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쉐어를 해야 되거든요. 한 1등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사업할 때 잘 생각하셔야 돼. 자, 그리고 또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아까 이 잡지 있죠, 그죠? 이 월간 디보싱, 매거진 디보싱이죠, 그죠? 이 잡지도 되게 좋아요. 기자들도 그렇고 방송 작가들이 굉장히 좀 좋아해요. 왜? 요즘은 이혼이 핫 이슈잖아요, 그죠?
통계자료도 다 있고 자기들 글 쓰고 기사 쓰는데 왔다거든요. 어쨌든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만든 거예요. 저게 국내 탑 디자인 회사와 편집 회사가 붙어서 만든 잡지예요. 물론 외상으로 했지만은. 근데 저 잡지도 만들 이유가 이제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초창기에 이제 광고를 해보니까 네이버 키워드 광고 1,000만 원 현금 꼽아나면은 2, 3주가 안 가더라고요. 그 이혼이라는 가려겠지만 이혼을 검색을 하면 거의 10,000몇천, 20,000원 정도 빠지잖아요. 10,000몇천씩 빠져나가더라고요. 이게 근데 와서 저하고 이야기해봤자 몇십만 원 안 되잖아요. 그럼 100명 누르고 한 명도 안 오잖아. 100명 누르고 한 명이 얼뚱말뚱이잖아요. 그죠? 근데 광고에 대해서 물론 이제 언론이랑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지만 이제 카페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뭘 할까 생각했어요. 그래, 쓸데없이 광고하는지 그냥 디보싱이나 잡지를 한 개 만들자. 언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잡지니까 언젠가 알려지고 알려지면은 자연스럽게 광고가 되고 여기다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 다 쓰잖아. 여기 보면 저 취재 기사도 있어요. 아주 사진 멋지게 나와가지고 제 자랑 제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잡지를 만든 거예요. 이거 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정도에 놓으니까 잘 배우셔야 돼.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평생교육원을 이제 등록을 완료를 했어요. 여러분 평생교육이 뭔지 아시죠? 그죠? 다르지만 일단 지역 관련 교육을 들으면은 수강비를 환급을 해주죠. 그죠? 그럼 어때요? 제가 평생교육을 열어갖고 여러분 돈 안 내니까 시간 내는 사람 들으면은 제가 돈이 되죠. 그죠? 일반 학원하고 다르죠. 그죠? 그것도 이제 평생교육 지도 받았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어떤 쉽게 말해서 신뢰성이 있으니까 영업하기 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배운 카드나 모든 게 해당되면은 그것도 언론사 부설 평생교육원이 설립이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냥 이건 안 돼요. 마침 잡지를 만들었으니까 이 잡지 한 장 들고 와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물론 어렵지만은.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정부 지원 오기 전에도 이혼 플래너 교육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가족 상담사, 청소년 상담사, 민간 자격증을 제가 한 8개, 9개 등록을 해놨거든요. 이 가족이나 갈등 부분은 제가 그냥 싹쓸이 하려고 이게 이제 계속 강의를 돌리는 거예요. 이제 학원까지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법률 관련, 법률 실무사라는 자격증도 신청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직장인들 가장 필요한 게 법률이잖아요. 그죠?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채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사무실 강남이니까 그거는 비싸게 받아도 되는데 환급이 되니까 또 괜찮잖아요. 그죠? 대학생들도 상관없어요. 오픈하고 바로 오세요. 내가 오늘 강의 들은 사람들 내가 지시해 줄 테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사업이 이제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고 제가 하는 사업이 이 관련된 포탈부터 시작해갖고 사실 재혼 사업도 했었어요. 하다가 작년에 사무실 한 개가 가지고 보류했다가 전국에 이제 지사가 다 깔리기 시작하면 내년부터 다시 시작할 거거든요. 이게 이혼 하나의 아이템으로 수많은 사업으로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오늘 여러분께 하나하나 경륜과 맞춰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잠시 한 10분 쉬고,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륜이 생각하는, 꿈으로 생각하는 일들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다시 한번 만나기로 할게요. 10분 있다 뵐게요.